요즘 부동산 시장 고민 많으시죠? 특히 수도권 규제가 또 바뀌면서 어디를 봐야 할지 또 어디가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지 참 머리가 아픈 시기입니다. 당신이 저희에게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을 쭉 훑어봤는데요. 유독 한 지역이 계속 눈에 띄더라고요. 바로 경기도 구리시입니다. 네, 뭐 서울 편입 얘기부터 시작해서 크고 작은 개발 계획까지 정말 이야기거리가 많은 곳 같아요. 맞아요. 그만큼 관심이 뜨겁다는 반증이겠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당신이 직접 찾아보고 밑줄 그어가며 보내주신 그 소중한 자료들, 뭐 최신 뉴스 기사부터 좀 깊이 있는 부동산 블로그 분석글, 그리고 약간 딱딱하긴 하지만요, 중요한 정보가 숨어있는 시회의록, 심지어는 거기 실제 살아본 분의 경험담이 담긴 유튜브 영상까지 이 모든 걸 한데 모아서요, 2025년 지금 구리시 부동산 시장의 진짜 모습,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은 어떨지 함께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그 10.15 부동산 대책, 이게 구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줬는지, 그리고 구리가 왜 매력적인지, 그 교통망의 변화, 또 큰 개발 호재들은 뭐가 있는지, 실제 아파트 가격은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상황은 어떤지.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 서울 편입 논의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꽤 많죠? 네, 다뤄야 할 내용이 정말 방대합니다. 좋습니다. 먼저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던 그 10.1 부동산 대책 얘기부터 해야겠죠. 서울 전역하고 과천, 성남, 뭐 이런 경기도 주요 지역 12곳,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투기 과열지구로 묶였어요. 그러면서 LTV, 그러니까 집 살 때 빌릴 수 있는 돈의 비율이죠. 이게 40%로 확 낮아졌습니다. 이거 집 사려는 분들한테는 꽤 큰 부담이었죠. 네, 맞습니다. 규제가 상당히 강력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돈이나 관심이 자연스럽게 이 규제를 피한 수도권 지역으로 흘러가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지하철역 주변, 역세권 중심으로요. 이걸 보통 저희가 풍선 효과라고 부르잖아요. 한쪽을 누르니까 다른 쪽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곳들이 바로 구리시, 또 화성 동탄, 부천 중동 이런 곳들이 좀 기대를 받고 있다.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실제 가격 움직임을 보면 이게 더 와닿는데요. 보내주신 기사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구리 인창동에 있는 이편한 세상 인창 어반폴의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가 10월 초에 11억 7,800만 원. 이게 신고가였대요. 그리고 바로 옆 단지 힐스테이트 구리역은 같은 크기가 부르는 가격, 호가라고 하죠. 이게 뭐 13억 원대까지 갔다. 이런 기사도 있었고요. 정말 비규제 지역으로 관심이 확 쏠리는 건가 싶기도 한데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서 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당신이 보내주신 여러 전문가 분석 자료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지적인데요. 예를 들어 송승현 도시화경제 대표 같은 전문가들은요. 이게 아직은 집을 팔려는 사람, 그러니까 매도자들이 이 정도는 받아야지 하고 부르는 가격, 즉 호가 중심의 상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사려는 사람, 매수자들이 이 높은 가격을 받아들이면서 적극적으로 거래에 나서는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 이런 신중론이 꽤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숫자랑 실제 시장의 열기랑은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이게 정말 지속적인 풍선 효과인지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기대 심리가 반영된 건지 아직은 단정하기 좀 이르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구리가 단순히 규제를 피해서만 주목받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구리 자체가 가진 매력, 뭐 입지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하다는 분석이 많던데요. 물론입니다. 구리가 원래 서울 동쪽, 강동구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 접근성이 좋다는 건 기본 장점이었죠. 근데 이걸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린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8호선 연장선 별내선 개통이죠. 작년 8월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2024년 8월 개통된 별내선. 이게 정말 컸어요. 이 노선 덕분에 구리 중심부에 있는 장자호 수공원역, 또 경의중앙선 환승역인 구력, 동구릉역, 여기서 서울 잠실까지 환승 없이 한 번에요. 20분대 이렇게 갈 수 있게 됐거든요. 이건 뭐 강남 접근성이 혁명적으로 좋아졌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리에게는 정말 큰 의미죠. 그 효과가 바로 숫자로 나타나더라고요. 어떤 분석 자료 보니까 별내선 개통하고 나서 경기도 구간 하루 평균 이용객이 초반보다 30%나 늘었대요. 특히 구리역 이용객은요, 와, 거의 50% 가까이 49.3%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이걸 기다렸고 또 실제로 얼마나 유용하게 쓰는지 보여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 8호선 운영 관련해서 좀 재미있는 뒷얘기가 있더라고요. 당신이 찾아주신 그 구리시 회의록 자료에 나오는데요. 이 별내선 구리 구간 3개역 운영을 구리도시공사가 맡고 있는데 최근에 운영 성과평가랑 재위탁 심사를 받았어요. 1년 운영 점수가 100점 만점에 82.7점, 등급은 보통이었고요. 근데 그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뭐 시정 홍보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역사 안에 광고 유치하고 가게 임대하는 그런 부대 사업 실적이 좀 미흡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아, 운영면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었군요. 특히 좀 황당했던 게 역사 안에 편의점 하나 입점시키는 거예요. 이게 BF 인증이라고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 기준 문제랑 뭐 이런저런 문제로 1년 넘게 계속 지연되다가 이제야 겨우 전기 공사를 시작했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큰 인프라 까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걸 또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하고 관리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정말 중요하구나 싶었습니다. 앞으로 서울교통공사 같은 외부 전문기관이랑 경쟁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도 나왔고요. 아, 그렇군요. 근데 8호선 말고도 앞으로 교통 계획들이 더 있잖아요. 이게 또 구리의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다들 들어보셨죠? 이 GTX B 노선이 구리 갈매역에 서는 걸로 추진 중이고요. 또 GTX D 노선은 구리 토평동, 그 한강변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왕숙천 밑으로 지하도로를 뚫는 계획도 있고 구리 시내를 이렇게 순환하는 트램 설치도 검토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정말 이게 다 실현되면 그냥 서울 가기 편한 도시가 아니라 뭐랄까 수도권 동북부의 교통 허브 이런 느낌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참고요, GTX-B는 최근에 사업비 조달 문제, 그 PF 약정이라고 하죠. 그걸 마무리 짓고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이제 진짜 공사에 들어간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네. 교통망이 이렇게 좋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래 구리가 살기 좋다는 이야기도 많았잖아요. 기존 인프라도 꽤 탈탄했던 걸로 아는데요. 맞아요. 뭐 롯데백화점도 있고 구리 전통시장도 활성화되어 있고 또 그 유명한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건 곧 산호동으로 옮겨서 훨씬 더 현대적으로 바뀐다고 하죠. 이런 상업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양대 구리병원이라는 큰 대학병원도 있고요. 또 한강시민공원이나 장자호수공원처럼 도심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녹지 공간도 풍부해서 전반적인 주거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교육 환경은 어떤가요? 아이 키우는 분들은 이것도 중요하게 보시니까요. 교육 환경도 괜찮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흥미로웠던 점은 특정 동네에만 좋은 학교가 몰려 있는 게 아니라 뭐 동구동, 인창동, 장자동 이렇게 좀 고르게 양호한 학군이 분포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특히 동구중, 인창중, 장자중 같은 학교들은 특목고 진학률이 꽤 높은 편이고 또 인창동 쪽은 대학 진학 실적이 우수하다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학원가도 인창동이랑 수택동 중심으로 잘 형성되어 있어서 교육 때문에 구리로 이사 오는 수요도 꾸준히 있다는 분석도 맞습니다. 그렇군요. 교통, 생활인프라, 교육까지 기본적인 주거 여건이 탄탄한데 여기에 더해서 구리의 미래가치역 확 끌어올릴 만한 그런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또 있잖아요.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에서도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 개발 사업들이죠. 그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고 상징적인 것이 한강변에 있는 토평동 일대, 여기를 개발하는 토평 2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뭐 구리시 30년 수건 사업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30년 수건 사업이요? 와, 정말 오래됐네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발되는 건가요? 이게 단순히 아파트만 18,500가구 정도 짓는 그런 사업이 아니에요. 구리시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여기를 첨단 스마트 그린시티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예를 들면 AI 같은 첨단 산업 기업들을 유치할 신성장 혁신산업단지도 만들고 뭐 K컬처 이런 걸 중심으로 한 문화 복합 공간도 조성하고요.
일자리, 주거, 문화, 환경 이게 다 어우러지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는 거죠. 와, 그냥 아파트촌이 아니라 도시 기능을 다 갖춘 곳으로 만든다. 그렇죠. 2029년에 착공해서 203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계획대로 잘 실현된다면 구리가 더 이상 서울의 잠만 자는 배후 도시, 베르타운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힘, 즉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로 한 단계 점프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겁니다. 스마트 그린시티라는 말 자체가 기술과 환경이 조화된 미래 도시를 지향한다는 의미니까요. 기대가 크네요. 토평동 말고 또 다른 개발 계획도 있죠. 산호동 쪽에도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산호동에는 이커머스,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 같은 전자상거래 관련 물류단지랑 테크노밸리를 함께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동수산물 도매 시장이 이쪽으로 옮겨오는 것과 맞물려서 시너지를 내겠다는 계획인데요. 여기도 역시 첨단 기업들을 유치하고 또 복합 상업시설을 만들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고 근데 기존의 낡은 아파트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 지점도 구리의 굉장히 중요한 변화축입니다. 구리시가 경기도 평균보다 지른 지 20년 넘은 노후 아파트 비율이 훨씬 높아요. 한 65%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그만큼 이제 새로 고쳐지어야 할 아파트가 많다는 뜻이고 실제로 수택동하고 인창동을 중심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성공적으로 끝난 곳들도 있죠. 인창 C군역 재개발한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나 수택 1지구 재건축한 힐스테이트 구리역. 여기 분양할 때 관심이 꽤 높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진될 단지들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자료들을 보면 수택 2구역이랑 수택 2동 재개발이 각각 6,000세대가 넘는 정말 메머드급 단지로 추진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묶어서 수택 재개발 벨트라고 부르기도 하던데 이 정도 규모면 진짜 도시 스카이라인 자체가 완전히 바뀔 것 같아요. 딸견 2지구라고 교문동 쪽도 곧 착공 예정이고요. 6,000세대 이상이요? 와, 엄청나네요. 이렇게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 주변 환경도 많이 바뀌겠어요. 그렇죠. 단순히 집만 새로 짓는 게 아니라 도시 전체 인프라에도 영향을 미치죠.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 구리시 회의록 자료에 또 재미있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 인창 C구역 롯데캐슬 단지 안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2군데나 새로 만들기로 결정한 안건이 통과됐더라고요. 한 곳은 법적으로 500세대 넘으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규정에 따른 거고요. 다른 한 곳은 500세대가 안 되는 구역인데도 아파트 조합 측에서 10년 동안 공간을 공짜로 제공하겠다 이런 조건을 내걸어서 시에서 그런 무리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해주겠다 이렇게 결정한 사례예요. 아, 조합이랑 시가 협력해서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거네요. 네, 이게 바로 새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면서 아이들 키우기 좋은 환경, 즉 보육 인프라 확충이 어떻게 같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구체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그 회의록에서는 어린이집 면적에 비해서 정원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으니까 실제 운영하면서 좀 조절될 수는 있겠지만요.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뜨거운 감자죠. 구리시의 서울 편입 문제. 이것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 기사들을 보면 이 편입 가능성 얘기가 다시 나오면서 시장 기대감이 엄청 커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많던데요. 네, 그렇죠. 구리시 차원에서도 자체적으로 연구 용역을 진행했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설명회도 열고 하면서 좀 불을 지피는 모양새입니다. 그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편입되면 뭐가 좋아진다고 하던가요? 여러 가지 효과를 예상했는데요. 예를 들면 복지 혜택이나 문화, 교육 서비스 같은 게 서울시 수준으로 올라갈 거라는 기대,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특히 강조된 부분이 교통 문제 개선 효과였습니다. 구리시가 서울시 구리구가 되면 지하철 노선 연장 같은 도시철도 사업 추진 절차가 훨씬 간소화되고 빨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서울 시내버스 노선이 더 많이 들어오거나 증차되고 심야버스 운행도 확대되고 택시 탈 때 붙는 그 시외 할증 요금도 없어지고요. 이런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분위기고요. 와, 교통 관련해서는 정말 체감되는 변화가 클 수 있겠네요.
사실 구리가 이미 뭐 거의 서울 생활권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데이터도 있더라고요. 좀 흥미로웠는데 2025년 6월 기준으로 보니까 구리시 평균 전세 가격이 이미 서울의 강북구나 노원구, 도봉구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8호선 개통 이후로는 전세 매물이 70% 넘게 확 줄어들고 힐스테이트 구리역 전용 84제곱미터 전세가 7억 원까지 오르고 그러면서 전세가율, 그러니까 집값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죠. 이것도 8호선 개통 전에는 한 56% 정도였는데 7월에는 61.6%까지 상승했다는 분석도 있었어요. 이 전세가율 상승은 보통 집값 상승의 신호탄으로 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전세가율이 오른다는 건 집을 투자 목적이 아니라 실제 살기 위해 찾는 수요, 즉 실거주 수요가 그만큼 탄탄하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장기적으로 매매 가격 상승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요인이 됩니다. 여기에 서울 편입이라는 아주 강력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니까 이게 매수 심리를 상당히 자극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냉정하게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실제 편입은요, 구리시나 구리 시민들의 의지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아, 그쵸. 그게 문제죠. 네, 중앙정부가 결정을 해야 하고 서울시하고도 합의를 해야 하고 또 관련 법도 바꿔야 하고 넘어야 할 산이 정말 많고 복잡합니다. 정치적인 계산도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게 기대감 단계인 거지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이 점은 정말 명확하게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네, 맞아요. 기대감만으로 섣불리 움직이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큰 문제죠.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중에 한 유튜버분의 개인적인 경험담이 있었는데 이게 참 현실적으로 와닿더라고요. 구리에 살면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인데 계속 서울 안으로 이사 가야 하나 이걸 고민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당분간은 구리에 더 머물기로 결정을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 왜 그렇게 결정하셨다고 하던가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너무나 현실적인 이유죠. 지금 서울 집값에 맞춰서 대출을 받으려니 이자 부담이 너무 크다는 거,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었고요. 두 번째는 어차피 8호선이 개통돼서 서울 출퇴근이 훨씬 편해졌고 또 앞으로 GTX 같은 교통 호재도 더 있고 토평동 개발 같은 구리 자체의 발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봤기 때문이라는 거죠. 뭐랄까, 무리해서 지금 서울로 갈아타기보다는 지금 구리에서 자산을 좀 더 불리면서 재정적인 차력을 키우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합리적인 고민과 판단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딱 지금 구리가 가진 강점과 미래 가능성, 그리고 현실적인 재앙 요인들을 잘 고려하신 것 같아요. 구리시는 서울과 가깝다는 그 강력한 기존 장점에 더해서 8호선 기통이라는 이미 현실이 된 호재, 그리고 GTX나 다른 노선 계획 같은 미래 교통망 확충에 대한 기대감, 또 토평 이지구나 테크노밸리처럼 도시의 자족 기능을 키울 대규모 개발 사업이라는 자체 성장 엔진까지 갖춰나가고 있잖아요. 여기에 10.15 대책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남았다는 점도 단기적으로는 분명 매력적인 요소고요. 다만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변수들이 있죠. 거시경제 상황, 예를 들어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수도권 전체 주택 공급 물량은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 많은 개발 계획들이 과연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이런 불확실성은 늘 존재합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거주를 목적으로 구리를 생각하신다면 본인의 출퇴근 동선이나 생활 패턴, 자녀 교육 환경 이런 것들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셔야 할 거고요. 투자를 염두에 두신다면 이런 장기적인 개발 계획들의 실현 가능성, 그리고 그게 현실화됐을 때 파급 효과가 어떨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따져보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정말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서 구리시 부동산 시장의 현재 모습과 또 미래 가능성을 여러 각도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10.15 대책 이후의 시장 반응과 그 풍선 효과 논란부터 시작해서 8호선 개통으로 시작된 교통혁명과 앞으로의 청사진, 또 도시의 체질 자체를 바꿀 토평 이지구나 테크노밸리 같은 대형 프로젝트들, 그리고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 재개발 재건축 현황, 마지막으로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 서울 편입 논의까지 정말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맞습니다.
정말 많은 변화와 가능성을 품고 있는 곳이죠. 특히 구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토평 2지구 스마트 그린시티나 산호동 테크노밸리 같은 사업들을 보면요. 이건 단순히 주거지를 넓히겠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일하고 즐기고 생활하는 모든 것이 가능한 도시. 즉, 자족 도시로 나아가려는 분명한 의지가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당신과 함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구리시는 이 모든 노력들을 통해서 편리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서울에 좀 기대는 듯한 그런 서울 접근성이라는 꼬리표를 넘어서서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있고 경쟁력 있는 독립적인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게 성공한다면 그때 구리라는 도시와 그 부동산의 가치는 어쩌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평가받게 되지 않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마음속에 품고 앞으로 구리가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지켜보는 것,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의미 있는 질문을 던져주셨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구리시에 대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또 구리시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드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 그리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